오늘은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어 학습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건 주로 한류 콘텐츠에 빠진 일부 팬들의 취미 정도로 인식되곤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쿄 한복판 카페, 지하철, 심지어 어학원에서도 한국어를 듣는 일이 잦아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가서 취업을 해보고 싶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한 뒤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고자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도쿄의 한 연구소에서 낮에는 영어 강사로 일하고 밤에는 언어 및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문을 쓰며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도쿄 시내 곳곳에서 들려오는 낯선 한국어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인 줄 알았죠. 카페에서 한국어가 들려오면 여행객인가 보다 싶었고, 지하철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대화하면 여행 온 젊은 친구들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복되고 그것도 의외로 빈도가 높아지니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일은 도쿄 시내의 한복 카페에서였습니다.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자료조사를 위해 책을 뒤적이는 중이었는데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3명의 젊은 일본 여성들이 노트와 펜을 꺼내더니 아주 열심히 한국어 발음을 교정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아니야, 이건 이렇게 말해야 돼. 천천히 다시 읽어봐. 제가 한국어를 조금 아는 걸 떠나서 그들의 학습 열기가 굉장히 대단하더군요. 발음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교정해주고 서로 한국어 단어장을 펼쳐놓고 확인하는 모습이 단순히 드라마 자막 정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대형 학원에서 한국어 강의실이 늘어났다는 소식, 지하철역에서 다음 역은 뭐지? 잠깐만 지도 좀 볼게요 라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제가 종종 방문하던 영어 전문 학원에서 벌어진 변화였습니다. 원래 이 학원은 오랫동안 영어 회화와 시험 대비 강의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1층과 2층 전체를 한국어반으로 개편했다는 겁니다. 학원 관리 직원이 영어 수강생보다 한국어 수강생이 더 많이 몰려와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던 순간 머릿속이 꽤 복잡해졌어요. 세계 공용어라고 불리는 영어의 아성을 뚫고 어떻게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주류가 되었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호기심을 견디다 못해 그 학원에서 한국어 초급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청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에서 30대의 젊은 세대였는데 저마다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K-팝이나 한류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접했다는 이들이 많았는데 정작 이유를 들어보니 취업, 이민, 유학 같은 실제적인 진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경기 침체나 취업난이 너무 심각해요.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사회 전반적으로 나이와 위계 질서가 강해서 젊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반면 한국은 스타트업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꼭 배우고 싶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일해보고 싶거든요. 다른 학생은 처음엔 BTS, 블랙핑크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 부르려고 한국어를 접했는데 배우다 보니 한글이 굉장히 재미있고 한국어 문법이 일본어랑 비슷해서 공부하기 편했다며 이왕 시작한 거 조금 더 깊이 배워서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한류 콘텐츠가 입문 단계였다가 점점 한국어를 좀 더 제대로 배우자, 나중에는 한국 생활까지 해보자 라는 목표로 발전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열기가 뜨거울까 하는 의문을 품고 저는 그 학원의 한국어 초급반 수업을 살짝 지켜봤습니다. 약 40명 정도의 수강생이 빼곡히 앉아 있었는데 교실 분위기는 말 그대로 활기가 넘쳤어요. 강사가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설명하면 학생들은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를 따라 외치고 발음 교정도 매우 꼼꼼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몇몇 학생에게 살짝 다가가 다시 질문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역동적인 분위기, 취업 기회, 그리고 흥미로운 문화를 언급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현상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면 일본 사회가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대국이자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했지만 장기 불황, 인구 고령화,
취업시장 정체 등의 문제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취업의 문턱은 높은 반면 전통적인 상명하복 문화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서 회사에 들어가도 별다른 성취감 없이 나이 순으로 승진만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만이 누적되곤 하죠. 여기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뤄냈고 IT 스타트업 분야에서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를 보면서 저 나라라면 좀 더 젊은 사람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도 만만치 않은 경쟁 사회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기회가 많고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들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됩니다. K-팝이나 한류 드라마를 즐기는 데서 출발해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에 뛰어들고 나아가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다, 취업해보고 싶다는 이민 취업 의지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한류 팬덤의 일부만 한국을 동경했다면 이제는 보다 폭넓은 젊은 층이 언어학습 실제 진로 고려라는 흐름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그들이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면모입니다. 한 일본인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표현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게다가 발음해보면 소리나는 대로 거의 그대로 읽히잖아요. 저희는 로마자를 이용해 영어를 배울 때 철자와 발음이 달라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 한글은 배우자마자 단어를 곧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많은 학생이 한글 덕분에 학습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곧바로 글을 읽는 성취감을 얻는다라며 그것이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게 하는 큰 동기라고 하더군요. 또한 한국어의 문법이 일본어와 어순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인 반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비슷해 외국어치고 꽤 친숙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한류 콘텐츠가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죠. K-팝, 드라마,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 노랫말이나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언어적 호기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유입 경로만으로는 최근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전부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학원에서 만난 학생들의 상당수가 한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싶어서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부 학생들은 일본의 대기업은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가도 과도한 경쟁과 보수적 조직 문화가 싫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도전과 혁신을 더 중시하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실제 한국의 취업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일본 내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나라라는 이미지로 굳어졌다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일본의 사회문화적 변화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영어가 글로벌 필수 언어로 여겨지며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질적인 영어 구사력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국내 취업에서도 영어가 크게 쓰이는 경우는 제한적이죠. 반면 한국어는 문화적으로 친숙한 면이 있고 실제로 한국과 교류할 때 직접 쓸 수 있으며 더욱이 한국에 갈 의향이 있다면 꼭 필요한 언어라는 점에서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글 능력시험 토픽 대비 반이 늘어나거나 다양한 한국어 가정 드라마,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회화 집중반 등이 생겨나는 것도 그런 흐름의 결과물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어가 드라마 팬들을 위한 취미반 정도였다면 이제는 해외 취업 준비를 위한 전문반처럼 위상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해요. 어떤 학원 장부는 10년 전만 해도 한류 붐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젊은이가 실제로 진로까지 바꾸려 하진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심각할 만큼 아니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활발할 만큼 한국어 수강이 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이 양국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일 관계가 역사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대중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잦았는데 최근에 젊은 세대는 언어와 문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류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감각을 넘어 아예 한국에서 살아보겠다는 인생 설계를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기존의 틀을 깨는 변화입니다.
물론 한국어 열풍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막연히 한국이 젊은이에게 기회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건 K-팝 스타나 드라마 속 배우 혹은 한국의 몇몇 성공적인 기업 사례가 부각되면서 생긴 어느 정도의 환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고 한국 사회도 경쟁과 경무가 심하다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일본보다는 더 도전적이고 젊은 세대에게 열려있는 편이라고 느껴요. 비록 실패하더라도 젊었을 때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어요. 이 대목이 바로 일본 젊은 세대가 품고 있는 열망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그 중에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실상 예전에는 영어를 배워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하자가 대표적인 공식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서 내 역량을 펼쳐보자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한글과 한국어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와 역사를 접하게 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어떤 학생은 한글을 공부하면서 세종대왕 이야기를 접했고 한글에 담긴 철학과 창제 원리를 알게 되니 더욱 흥미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언어학습은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상대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넘어가 실제로 생활하게 된다면 한국 문화와 더 긴밀히 엮이며 양국 간의 새로운 교류 활로를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현상이 일시적 유행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징후로 보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처한 사회 경제적 고민, 한국어와 한글의 학습 효율성, 글로벌 시대에 빠르게 확산되는 한류 콘텐츠, 그리고 한국은 젊은이의 역동적 무대라는 이미지까지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두 가지 요인이 사라진다고 해서 쉽게 끝날 만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한국어 열풍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이 문화 경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교류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현상이 특히 빠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단순히 K-팝 팬이 늘었다거나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문화적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발을 내딛는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국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나아가 그 사회에 실제로 참여해보겠다는 진취적인 태도가 놓여 있지요. 오늘은 이렇게 일본에서 벌어지는 한국어 열풍을 조망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또 다른 사례나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움직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실제로 한국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경험하신 일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같은 흐름이 양국 관계나 미래의 문화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집니다. 갈등보다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젊은 세대가 언어를 배우고 직접 교류하는 일은 분명 큰 가치를 지니겠죠. 이 현상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게 될지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핫해지고 있다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나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한국어가 점점 잦아지고 영어 학원이 한국어 학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 한류 콘텐츠가 더 인기를 끌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도쿄에서 한국어 열풍의 현실을 마주하니 이건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 개인의 미래와 꿈을 설계하는 아주 진지한 흐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류라는 문화 현상에 그치지 않고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의 갈증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본의 사회 구조나 취업 시장의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이 한국에서 더 자유롭고 도전적인 미래를 꿈꾸는 모습, 이것 자체가 참 흥미롭죠.
우리도 해외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커리어를 펼치려는 열망을 갖는 것과 맥이 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한국어를 익히려는 일본 젊은이들의 열정이 반갑고 기쁘신가요? 아니면 좀 의외라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한국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만큼 이들이 겪게 될 현실적 난관을 걱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열망과 현실 사이에는 늘 격차가 존재하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들의 한국어 학습 노력이 단순한 취미나 유행을 넘어서 양국이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세대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수십 년간 정치적 문제로 어긋났던 길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나갈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만의 시각과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고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언어와 문화,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